30억 원이 올랐던 아파트가 10억 원이 떨어져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비싼 것일까요? 시장에서는 급매물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이를 받아줄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동맥이 막혀버린 동맥 경화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강남을 비롯한 상급지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세금의 셈법과 유동성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실이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핵심 원인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라는 용어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 즉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5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중과입니다. 무거울 중 부과할 과, 즉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긴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기본 세율이 6%에서 45%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여기에 20%에서 30%를 더 얹게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차익의 70%에서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거래가 잠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이 중과 조치를 미루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예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집을 팔면 징벌적인 중과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해주고 오래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5월 9일은 바로 이 유예 조치와 관련된 중요한 기점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기한 내에 집을 팔아야만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때 중과세를 맞으면 7, 8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유예 기간에 팔면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10억 원 낮추더라도 세금을 아끼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매물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권에서 급매물이 속출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30억 원이 올랐던 집이 10억 원 내려서 나왔다면 이것은 저렴한 것일까요? 숫자의 착시를 걷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15억 원 하던 아파트가 2021년 최고점인 45억 원까지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현재 10억 원을 낮춰 35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2015년 가격인 15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고점 대비 10억 원이나 깎아준 파격적인 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앵커링 효과 때문입니다. 매도자는 자신이 보았던 최고가인 45억 원의 기준점이 찍혀 있고 매수자는 과거의 저점이나 현재의 전세 가격의 기준점이 찍혀 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하락폭은 숫자로는 커 보이지만 지난 몇 년간의 상승폭인 30억 원에 비하면 여전히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폭락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뇌관인 유동성 축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강남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 규제가 매우 강력합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선은 풀렸지만 여전히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아주 높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30억 원, 40억 원 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 없이 전액 현금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 수십억 원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매수자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과거 상승기에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훨씬 더 올라 갭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즉, 투자금 규모가 너무 커져서 투자 수요마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어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인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하급지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받쳐줘야 합니다.
경기도 외곽에 집을 판 사람이 서울 노원구로 오고 노원구 집을 판 사람이 마포구로 가고 마포구 집을 판 사람이 강남으로 진입하는 식의 연쇄적인 거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다리의 모든 단계가 멈췄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줄어들었고 서울 전 지역을 묶거나 하급지 주택이 팔리지 않으니 상급지로 이동하려던 사람들도 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강남의 급매물을 잡고 싶어도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살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은 시장의 선행 지표입니다. 현재처럼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는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하기 이릅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5월 9일 이전까지 매도하려 노력하겠지만 받아줄 매수자가 없다면 결국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자금 사정이 급한 일부 매물만이 간헐적으로 체결되며 계단식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실질적인 구매력입니다. 금리가 유의미하게 내려가거나 DSR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호가가 10억 원 내렸다는 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가격이 주변 전세가율이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IR 지표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이라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 던지는 절세 매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강남 일부 급상승 아파트의 급매물건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내가 가진 현금 흐름과 대출 상환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매물이 쌓이는 속도와 실제 실거래가가 찍히는 추이를 관망하며 내가 희망하는 지역별로 시장을 접근해야 합니다. 낙관주의, 비관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내 자금 사정과 대출 상환 능력에 맞춰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잡한 부동산의 세계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공실이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하시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식이 쌓입니다.